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추가 인도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배에 실린 K2 전차를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는 K2 전차가 84대, K9 자주포가 136대, 천무가 72대 있는 셈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1000대 규모의 K2 전차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해 8월 K2GF 1850대에 달하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해 10대를 우선 인도하였고 2023년 18대, 2024년 56대를 납품했으며 내년에 96대를 인도하여 180대 납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K9 자주포 역시 지난 11월 14일 독립기념일 직후 12대를 인도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16대를 또 보냈습니다. 또한 호마르K 시스템용 발사대 모듈 6개도 폴란드에 인도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11월 29일 K2 전차 6대를 전달했는데 불과 2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7대를 또 인도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 한국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K2 및 자주포 등은 이틀에 한 대씩 뽑아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동부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증가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무기 인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첨단 방위산업과 신속한 생산 및 납품 능력을 갖춘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방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협력은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장비로 군대를 방어하려는 폴란드의 전략적 노력의 성공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도착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보면서 폴란드 네티즌들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언제 올까요? 이미 하역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라며 기대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전차는 폴란드가 아닌 대만에 먼저 하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에이브람스 전차 38대를 첫 번째로 공급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M1A2 전차가 늦은 시각 대만에 도착하여 수도 타이베이 남부에 위치한 육군 훈련기지로 직접 보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만은 2019년 약 14억 달러의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를 주문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38대의 전차는 대만이 무려 30년 만에 받은 최초의 신규 전차라고 했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인도받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약한 전차 전부가 아닌 단 38대만이었는데요. 한국은 폴란드와 2022년 계약 후 불과 2년여 만에 84대의 K2 전차, 136대의 K9 자주포, 72대의 호마르K 천무를 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미국 전차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만은 현재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욱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여러 곳에서 에이브람스 전차를 주문받았는데 문제는 미국이 동시에 여러 곳에 납품할 만한 생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이틀에 한 대씩 K2 전차, K9 자주포를 뽑아내며 폴란드와 함께 다른 국가에 보낼 무기까지도 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월 17일 노르웨이의 K9 4대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8대 역시 인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와의 2017년 초기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데 이어 K9 자주포 및 K10 시스템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2022년 계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적된 해당 무기들은 약 1개월 이내에 노르웨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K9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운영, 유지 보수, 훈련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는 국제 포럼에서 K9의 주요한 사용자 중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산 K2 전차 구매에도 눈독을 들였지만 최종 테스트에서 K2의 성능이 압도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는 언제 인도받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르웨이군에서는 2번이나 독일 레오파드가 아닌 K2 전차로 계약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에 의해 이 요청은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K9 자주포만큼은 빠르게 추가 인도를 받으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군인들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미국이나 독일산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눈이 오고 험악한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력과 높은 명중률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시오 뿐이다. 실제로 폴란드 제18포병여단은 지난 17일 K9 자주포로 눈이 쌓인 진흙탕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번 K9 자주포의 후속 발사는 다른 국가의 무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밀도와 위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현대 포병 작전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며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1월 말 K2 전차 훈련 장면도 업로드하였는데요. 진흙탕이 된 길로 고기동을 하며 이동하는 K2 전차가 내뿜는 화력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사뭇 경이롭기까지 하였습니다. 훈련장에서 타격 사격을 하는 탱크병 훈련의 필수 요소라며 폴란드 탱크병들이 정밀하게 지정한 타겟을 타격하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의 빠른 인도와 놀라운 훈련 장면, 다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산 기갑전력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군은 추가 100문의 K9 자주포 도입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현지 생산시설을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기갑전력은 미국산, 독일산과도 비교되며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차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터넷에서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당당하게 1위로 뽑히며 한국 방산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위권에 랭크된 전차들을 살펴본다면 일본의 90식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영국의 챌린저2 등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산 K2 전차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심지어 이때는 독일의 레오파드2A7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도 했고 아직 노르웨이에서 집중 비교 분석이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이번 전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러시아제 전차를 완전히 섬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활약을 벌이는 미국의 FGM-148 제블린에 대해 감탄하면서 썽스러운 제블린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호가하는 전차를 대당 1억 원짜리 휴대용 하기로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존하는 전차 부대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현대 발전된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는 고사성언 모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에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도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과거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제블린 미사일이 대전차 화기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화력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제블린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작정 전차를 들이미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패배가 원인이었는데요.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침략 전쟁이 생중계되면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평지 지형이 대다수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는 한반도의 지형에서 대전차 화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하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블린의 화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세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비교적 저렴한 전차를 여러 대 구입하는 방식은 과거에 통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역시도 커다란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관계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할 사격하는 시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5발의 사격에서 3발이 명중하면 합격하는 것이었는데
첫 발을 가볍게 명중시켜서 남은 두 발은 별도로 사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형 KT 전차를 개선하면서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응 파괴형은 유도 교란형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나 비유도 무기 등을 막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에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도 한꺼번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방어 시스템에 비해 생존율을 높여주어 미래 전투 체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어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키트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예정입니다. 게다가 휴대용 포병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하면서 사실상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적용시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 한국산 K2를 유력한 전체 후보로 올려둔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노르웨이를 찾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 시험이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K2 전차가 적설량이 훨씬 큰 상황에서 기동하거나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대한민국의 전차가 독일의 전차와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투표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한국판 K2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현지에서 보고 온 국제정책과는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주가 사실상 확정된 것 같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한반도의 서산 지역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만큼 가벼운 무게로 인해 노르웨이의 산악 지형과 강추에도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르웨이 총리의 선택은 독일 레오파드였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르웨이 최대 방산회사 콩스버그도 참모총장도 어이없어하며 결정을 6개월 늦춰달라 K2의 우수성을 보고하겠다는 언급을 하였고 현대로템 역시 소송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에서는 패배했지만 노르웨이 테크니쉬 우케블라드 델로킨 기자는 성능과 비용, 최종 납기 등 전반적인 평가가 한국이 우수하다며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방사청장이 K2를 선택했는데 왜 최종 결정이 독일의 레오파드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경계가 유럽 국가에 정치적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노르웨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K2 전차는 성능 대비 가성비가 아니라 성능마저 우수한 전차 무기라고 극찬을 쏟아내며 오히려 독일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전차의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번 기회에 톡톡히 드러나 버렸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러시아의 전차는 혹독한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얼어붙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관계자들은 전차의 환경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와중에 K2 전차가 노르웨이 섬에서 부드럽게 회피기동을 펼치는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K2 흑표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K2 전차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전차가 미사일을 받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유도 교란형의 소프트길과 대응 파괴형인 하드길로 분류됩니다. 먼저 유도 교란형은 대전차 미사일을 미리 탑재, 연막탄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교란하는 장비인 점으로 센서를 교란한 상태에서 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 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 이동에 들어가 대전차에게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차의 우수함은 익히 증명되었으며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의 무기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제대로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아케이드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몽키에서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을 가진 국가 순위를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가 특별한 점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닌 기술 품질, 훈련 수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긴 점이죠.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결과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몽키는 한국의 기술 역량 순위 10위, 총화포 수 8,633개의 영호점 만점에 0.48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강력한 지상군을 구축하고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이 화포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접한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항상 1위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며 대한민국의 성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인 K9 자주포를 이제 루마니아가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었지만 막힘없이 추진되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계약한 K9 자주포 도입은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 동안 묵디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 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 훈련, 스포츠 문화, 정보 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틀버르 장관 역시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개하고 신원식 장관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산 대담에서 미군의 장비 조달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신흥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고 포병 시스템에서 무인 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위의 무기 공동 생산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자 힘으로 모든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군사공동생산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호주에서 하이마스의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합의를 맺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 동맹이자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외주를 맡기기도 했는데요. 미 육군 획득 책임자 더그 부시 차관보는 지역 갈등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육군을 위한 헬리콥터, 지상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한국 내에서 공동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의 K9 자주포가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부시 차관보는 155mm 52 구경장 자주포인 K9은 매우 발전된 시스템으로 자동장전 기능까지 있어 어떤 면에선 우리 포병 시스템보다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K9 자주포의 발전형인 K9A2나 K9A3의 미국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의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먼저 한화에게 손을 내밀어 K9의 수출을 위한 팀 썬더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기에 로키드 마틴에서도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린 K9A2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었죠. 비록 독일과 영국의 정치적 합의로 인해 테스트도 못해보고 탈락했지만 미국 방산업계 한국 자주포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번 미국 자주포 사업에 있어서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포병 전력 순위에서 미국은 충격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결과였죠.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수송이 어려운 포병보다 공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1세기에도 전장에서 이는 결국 포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군 역시 60년 넘게 운용하고 있는
팔라딘을 대체할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역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차세대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XM2001 자주포는 미국에서 만드는 만큼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분당 최대 12발을 사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정책의 변화와 시제품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결국 올해 초 개발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포를 쏠 때마다 포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마모되어 도저히 전략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하죠. 크루세이더 이외에도 미 육군 현대화 계획인 FCS의 일환으로 NLOSC라는 경량급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FCS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 문제로 취소되며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데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만 상황이죠. 다시 자주포를 개발하기엔 시간과 예산이 걱정이죠. 그런데 자주포를 두고 고민하던 미 육군에서 미 해군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포병 전력을 K9을 비롯해 차근차근 세계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